BMW 본사 And it 회의실에서 kind of 터진 developed. We 폭탄 started 선언. with the 한국 electric car 스타트업과의 and said, 배터리 well, 계약으로 it's also 독일 about 자동차 업계가 초토화됐습니다. 세계 최강 독일 기술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독일 최고 과학자들이 한국 기업 로비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양 기술을 우습게 여기던 프라운호퍼 연구소였습니다. 하지만 5분 충전으로 1000km를 달리는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앞에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죠. 베를린에서 판교까지 독일 최고 엘리트가 직접 날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술 혁명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면, 한국 최고, 독일이 끝까지 자존심을 지켰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독일 자존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안나 바그너 35세입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이끌고 있는 수석 과학자죠. 15년간 이 분야에 몰두하면서 독일 배터리 기술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어디서도 우리보다 앞선 기술은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런 제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몰두하던 그날,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실험실 구석에서 나노 결정 구조를 분석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바그너 박사님, 폭스바겐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이래요. 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르쿠스 CTO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화면 속 CEO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죠. 한국 스타트업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BMW와 테슬라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한국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마케팅이 과장된 건 아닐까요? 실제로 검증된 기술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반박하자 마르쿠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검증해와라. 실패하면 내 커리어는 끝이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르쿠스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절박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회의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클라우스 재무부 사장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죠. 한국이 우릴 무시하면 배상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일 전기차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분위기가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베를린 시내가 보였지만 마음속은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독일 기술의 우월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15년간 연구하면서 쌓아온 자신감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마르쿠스의 마지막 통보를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독일 전기차 산업의 미래가 제 어깨에 달린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국에 대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국제학회에서 만났던 한국연구원의 제안을 거절했던 일 말이죠. 그때는 동양권 기술을 우습게 봤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기술 격차가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기술의 허상을 밝혀내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배우고 와야 하는 건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를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죠.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에너펙스 본사 건물 앞에 서자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나 바그너 박사님이시죠? 죄송하지만 예약이 확인되지 않아서 잠시 대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약이 없다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미리 연락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로비 대기실에 앉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명함을 보니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자동차 기업 임원들이었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가토 전무가 비웃듯 말했어요. 독일도 이제 한국 줄 서는구나. 시대가 바뀌었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중국 CATL 부사장은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은 금방 따라잡지만 독일은 이미 늦었지. 저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본사에서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진척 상황 보고 언제 미팅하냐 같은 내용들이었죠. 심장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안내를 받았어요. 20분짜리 미팅이라고 하더군요. 독일에서 온 저에게 고작 20분이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최유진 CTO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안나 바그너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유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당황시켰어요. 3년 전 베를린 학회에서 제가 드린 제안을 거절하셨죠. 그때와 조건은 같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졌네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 한국 연구원이 바로 최유진이었던 거예요. 당시 저는 그의 전고체 배터리 공동 연구 제안을 시기상조라며 일축했었죠. 그때 일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최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따뜻하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다르죠. 그때는 저희가 협력을 요청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찾아오셨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기술을 직접 보시겠어요? 아니면 데이터만 확인하시겠어요? 최유진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과하고 진심으로 배워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기술 검증만 하고 돌아가야 하나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연구소로 오세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로비로 나오니 여전히 다른 나라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회사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회사 만만치 않다는 긴장감이 몰려왔죠.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라고 화가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다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만이 잡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곱씹을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전 에너펙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최유진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 보실 것들이 많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연구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나노 단위 전해질 증착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중얼거리자 최유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개발한 독자 기술입니다. 전해질층 두께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제어할 수 있어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기술들이 실제로 양산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실제 테스트를 보시죠. 최유진이 안내한 곳은 배터리 성능 실험실이었어요. 전기차 한 대가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5분 충전으로 1000km 주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리튬 이온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현실이었어요. 5분 만에 배터리가 완충되었고 주행 테스트에서 실제로 1000km를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박태성 연구소장이 다가왔어요. 기존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전해질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거든요. 다음은 안전성 테스트였습니다. 망치로 배터리를 내리치고 불 속에 던져도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안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박태성 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은 멈춰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독일 기술 우월 신념을 바탕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에너지 밀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3배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5배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에요. 숫자를 들을 때마다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10년 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치였거든요. 연구소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기술적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겸손한 질문을 던지자 최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배우고 싶으시다는 뜻인가요? 네.
이건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 제가 이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어요. 독일의 자존심보다 기술의 진보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태성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폭스바겐에 보낼 보고서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죠.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대로 써야 하는데 그러면 독일 기술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게 뻔했거든요. 마침내 경영진 회의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르쿠스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한국 기술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마르쿠스의 말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 터져나온 건 거센 반발이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독일 기술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왜 한국에 굽신거려야 하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어요. 회의실은 굴욕이다 대생존이다로 완전히 양분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독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죠. 클라우스 재무부 사장이 격하게 반대했어요. 독일이 언제부터 동양 기업의 머리를 숙였습니까? 이건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굴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뒤처져요. 마르쿠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기술 차이가 큰가요? 네. 5분 충전으로 1000km 주행, 3배 높은 에너지 밀도, 완벽한 안전성까지. 이 모든 게 이미 양산 단계에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르쿠스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앉아 이야기했죠. 안나, 정말 확신하는 거지? 네. 제 커리어를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르쿠스에게 단독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협력안을 제출해보세요.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르쿠스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이 협력이 실패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알고 있지? 그 경고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확신해요. 내 커리어를 걸고 한국 주도권을 인정할 것인가?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측에 정식 협력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 최유진으로부터 답변이 왔어요.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신다면 협력 가능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정말로 제 판단이 옳은 것일까요? 하지만 망설임은 잠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술력을 생각하면 이는 독일 자동차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한 달 후 에너펙스에서 파견된 한국팀이 독일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소영 팀장을 비롯해 5명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안나 박사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소영 팀장이 밝게 인사했어요. 33세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첫 주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팀과 한국 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특히 루카스 호프만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30년간 해왔는데 왜 갑자기 바꿔야 합니까? 하지만 이소영 팀장은 차분했어요. 바꾸자는 게 아니라 개선하자는 겁니다. 기존 품질은 유지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한국 팀이 제안한 건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독일 공정에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품질 관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죠. 생산 효율이 15% 향상됐습니다. 데이터를 본 순간 회의적이던 독일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불량률도 절반으로 줄었네요. 김도윤이라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도 제어 시스템을 개선해서 에너지 소비를 20% 줄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독일 엔지니어들이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주가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일 팀과 한국 팀이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속도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이소영 팀장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 결과 새로운 하이브리드 공정이 탄생했습니다. 3주 차에는 더욱 놀라운 성과가 나왔어요. 생산 효율 35% 향상, 불량률 70% 감소입니다. 수치를 발표하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죠. 가장 놀란 건 루카스였어요. 그동안 한국식 접근법을 가장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루카스가 중얼거리자 이소영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능해서 해낸 거죠. 함께하면 더 많은 게 가능해요. 한 달이 지나자 합작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품질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수율 90% 달성. 이는 독일에서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독일의 체계적 접근이 만나 시너지를 낸 결과였죠.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던 루카스가 탄성을 질렀어요. 한국 방식이 품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을 높인다니, 이게 가능하다니.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 팀의 빠른 실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독일 팀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접근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마지막 날 이소영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안나 박사님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서로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한국 팀이 떠나는 날 독일 엔지니어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제 진짜 협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그룹 레나르드의 200기가와트시 배터리 공급 입찰전이었어요. 저는 한국과 독일 연합팀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쟁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중국의 CATL과 미국의 테슬라 에너지 부문이었죠. 특히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가격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최유진이 화상회의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강점으로 승부해야겠네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다시 점검했어요. 품질, 신뢰성, 탄소 중립,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입찰 당일 파리의 레나르드 본사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각국 대표팀들이 모여 앉았죠. 중국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1kW 시당 50달러, 세계 최저가를 제시합니다. 회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었거든요. 미국 팀은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술로 차별화된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제 저희 차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어요. 한국의 혁신과 독일의 장인 정신이 만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기술 시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5분 충전, 1000km 주행, 그리고 완벽한 안전성. 데이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품질 불량률 0.1% 이하, 10년 품질 보증을 약속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안전성 시연이었죠. 망치로 내리치고 불에 태워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레나르드 CEO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양산 가능한 기술입니까? 이미 양산하고 있습니다. 최유진이 화면을 통해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보다 20% 높지만 10년 보증과 기술 지원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레나르드 CTO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만약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전액 교체와 손실 보상을 약속드려요. 우리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 가격 인하 요구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맞춰주시면 계약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격 인하 요구를 거절할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최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품질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싸구려 배터리로 브랜드 이미지를 망치시겠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가격보다는 가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불안했지만 자신감도 생겼어요. 우리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였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독일 연합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어요. 기술력과 신뢰성이 가격 경쟁력을 압도한 순간이었죠. 레나르드 CEO가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단순히 싼 배터리가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원했거든요. 한국의 혁신 기술과 독일의 품질 관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럽의 중견 배터리 기업 볼타텍이 파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실 볼타텍은 저희의 직접적인 경쟁사였습니다. 마르쿠스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볼타텍 구제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복잡했어요. 경쟁사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클라우스 재무부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경쟁사를 도와야 합니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볼타텍이 망하면 유럽 배터리 생태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최유진과의 개별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유진 씨,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최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이웃이죠. 저희도 IMF 때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과거 한국이 어려웠을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손해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경쟁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익보다 산업 전체를 지킬 것인가?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 볼타텍의 하인츠 CEO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안나 박사님, 도움을 요청드리러 왔습니다.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죠. 2,000명의 직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입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인츠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쟁사지만 결국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들이었거든요. 저는 최유진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나요? 기술 라이선스 일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최유진의 제안은 놀라웠어요. 경쟁사에게 기술을 나누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독점보다는 상생이 더 오래 갑니다. 볼타텍이 살아남으면 시장 전체가 커져요.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최유진의 다음 말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강자의 품격이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끌어올리는 거예요. 일주일 후 유럽 마이너스 한국 공동구제기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볼타텍과 기술 협력을 통해 유럽 배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경쟁사를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야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잘 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구제기금 발표 이후 볼타텍은 서서히 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기술 지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말이죠. 6개월 후 하인츠 CEO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나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덕분에 직원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경쟁자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말이죠. 최유진과의 통화에서 소감을 나눴어요. 옳은 선택이었어요. 과거 IMF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지만 이게 바로 강자의 품격이겠죠. 네, 이제 정말 성숙한 파트너십이 된 것 같아요. 볼타텍 구제를 통해 저는 새로운 가치를 배웠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 독점이 아닌 공유의 힘을 말이죠. 한국과 독일의 협력이 단순한 사업을 넘어 철학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 서 있어요. 500명의 청중이 제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목은 미래는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바그너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하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3년 전 저는 오만한 독일 과학자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고 서구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죠. 진짜 혁신은 경계를 넘나드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화면에 최신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한국과 독일 연합의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35%에 달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1위였죠. 이 성공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최유진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함께 강연에 참여했어요. 안나 박사님과 함께 증명한 건 상생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던 성과였어요.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차세대 우주용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화성 탐사선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프로젝트였거든요. 한국의 창의성과 독일의 정밀함이 만나니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연 후 개인적인 소감을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성공에서 공동의 꿈으로 시야가 바뀐 것 같아요.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죠. 최유진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만의 성공이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러 왔어요. 그중 한 명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편견을 극복하셨나요? 편견을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고정관념보다 사실이 더 강하거든요. 저녁에는 최유진과 화상통화로 근황을 나눴습니다.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는 어때요? 고체 전해질 3.0 버전 개발 중이에요. 이번에는 브라질 팀도 합류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했거든요. 안나 박사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최유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그때는 정말 오만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 오만함이 지금의 겸손함을 만들었어요.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2030년까지 유럽 전체가 우리 배터리 기술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래요. 마르쿠스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나, 내 덕분에 유럽 자동차 산업이 살아났다. 하지만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혼자 힘이 아니에요. 모두 함께 만든 결과죠. 그날 저녁, 저는 베를린과 서울을 잇는 화상회의에 참석했어요. 차세대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브라질 연구자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정말 글로벌 협력체가 된 거죠. 이제 진짜 미래를 써봅시다. 최유진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니 베를린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3년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꿈꾸던 과학자에서 공동의 미래를 그리는 리더로 성장한 거죠. 한국과 독일의 만남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함께해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미래를 써나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기술과 인재, 그리고 철학이 만나 진짜 기적을 만들었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그렇게 한국과 독일의 협력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정말 함께 만드는 것이었어요. 오늘 영상 한국과 독일의 놀라운 협력 스토리 어떠셨나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이런 감동 넘치는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